3포인트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과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장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볼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아무래도 요즘에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고 모멘텀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착안해서 나눠주셨네요. 첫 번째, 대왕고래입니다. 다시금 이 고래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이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강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사실 정말 강했던 건 어제고 오늘은 맞아요. 강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이 밤에 예정이 되어 있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과연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그 부분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 장세가 보여주고 있고 어떤 잭슨홀 미팅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전략 후강의 장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장세도 전략 후강의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전기전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이 대왕고래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수급을 보더라도 대장급 종목들은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 관점 지켜본 다음에 주말간에 나오는 그다음에 다음 주 초반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이 섹터가 강세를 볼 수도 있고 단기적인 관점을 매매를 하다가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성장주에 대한 매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대왕고래 탐사 시추를 위해서 싱가포르 기업과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완료한 건 아니고 이제 이 기업이 입찰 대상가 되는 거죠. 최근 이스턴 내비게이션과 계약 체결을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간 40일간 탐사 시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제 지정제라고 해가지고 이 자격을 갖춘 기업들을 엄선을 해서 그들에게 입찰 견적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중립의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야당 측에 계신 분들 이것도 뒷돈 오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섹터에 관해서는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거지 만약에 전 요게 정말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저 역시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반응을 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1도 없다라고 한다면 외국계 기업이 요 정도까지 저는 완전 막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막 5개, 6개 되는 기업들이 제발 우리랑 해주세요라고 매달렸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아람코라든가 이런 싱가포르 기업도 한번 우리가 참여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내가 만약 이 대왕고래에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한 5에서 10% 정도 대장급 종목에 한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해본다고 한다면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 이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금을 다 끌어와서 우리나라 정부가 총대를 메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거대 투자사들한테 이제 투자 설명서를 갖다 주면서 해보시겠냐. 만약에 이거를 수락을 해서 참여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투자 지분만큼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외국계 뭐 투자은행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들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광고가 6개에서 7개 정도고 성공행률이 25%가 안 되고 최대 140억 배럴에서 35억 배럴 수준이면은 물론 저보다 더 저명한 투자가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35억 배럴과 140억 배럴 중간 수준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 수익률을 잡고서 광고가 6개에서 7개고 성공 확률이 25%라고 한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1개에서 2개 정도는 참여해 볼 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국인과 기관도 동조를 일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주로 한국가스공사 말씀을 드릴 건데 확실하게 이게 정말 아직 구체화가 안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강세를 보여주면 이 섹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나열이 되는데 아직 대왕고래로 섹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왕고래 관련주가 뭐가 있지라고 하신다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나오죠. 뭐 한국가스공사나 뭐 GS글로벌이나 그다음에 포항의 소재지를 갖고 있는 종목들 근데 그다음에 이제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 근데 확실하게 외국인과 기관은
피팅 밸브 쪽에서는 성광밴드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피팅 밸브는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의 소재지를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랑 GS글로벌에 한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피팅 밸브 쪽이 변동성이 크니까 그쪽 괜찮아 보이지만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 하면 사실 한국가스공사인데 이것이 약간 애매한 것이 3일 전에 이와 관련된 뉴스가 일단은 좀 나왔던 거죠. 대왕고래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은 9월 달에 장관급 2차 전략회의 있고 그리고 또 주관사 선정이 다음 달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뉴스가 나오면 예전에는 한국가스공사부터 움직였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뭐 GS글로벌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는 뭐 화성밸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더라고요. 테마 내에서의 순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과연 이 테마주의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 일정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정을 오히려 매매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해서 연말까지 쭉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영향력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대왕고래가 잘 가라고 엔비디아 실적이 못 나가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전 반도체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랑 가이드도 잘 나와서 반도체가 잘 간다? 대왕고래 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왕고래는 일단 다음 주 화수의 청산을 목표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9월 달이랑 11월 달 일정 봤을 때는 그 전후로 시장을 봐야겠죠. 확실히 이 섹터는 시장이 안 좋을수록 잘 갑니다. 그쵸. 그래서 화성밸브랑 GS글로벌도 참 좋은 종목인데 변동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체결강도 올라가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그나마 대장주 중에서는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왕고래 테마. 워낙에 아직은 산업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좀 테마주 성격이 짙기 때문에 짧은 매매 관점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한양행 랭라자의 FDA 승인 소식이 나왔던 D-Day 하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시세였죠. 그 당일에 급등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오늘장 다시금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위로 재차 올라왔고요.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동일하게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유한양행의 급반등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도 참 의외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거의 9년, 10년 정도 있었는데 단기 재료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이 빨리 나오는 경우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원칙부터 과거 매매 경험을 토대로 쌓잖아요. 근데 보통 단기 재료 소멸됐을 때 한간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만약에 팔았으면 익절을 봤으면 뭐 석 달 동안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보통 수익 청산했으면 3거래일 이상 보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가져가는 기술료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투자분들께서 빨리 끝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상 1상을 진행하거나 전임상을 진행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임상 결과 발표 전에 매도했다가 임상 결과 발표 보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음 이제 1상 1, 2상이나 임상 2상 진행해서 2비상이나 임상 3상 일정 체크하면서 다시 매매할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미국 FDA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언제 되느냐? 실적 발표 실적 밸류에이션이 얼마 될 것이 이거를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시점과 금액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랭라자가 어느 기업이 만들어서 누구한테 전임상 단계에서 넘긴 다음에 누가 얀센에서 넘겨서 2015년에 기술을 얼마 챙겼다 이런 부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임상 3상도 다 끝나고 미국 FDA까지 허가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시판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연간 동안 이 비소세포 치료제가 얼마나 팔릴 거에 대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발표가 됐을 때는 연간 한 3조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오늘 아침에는 6조까지 부르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판매 로열티를 10에서 15%를 가져간다고 가져갔을 때 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이제 3조에 15%면 4,500억 정도.
맥시멈 6조에 15%면은 약 9천억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 판매했을 때는 9대 1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판매했을 때는 6대 4니까 요거를 또 이제 평균 내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내고 있는 영업이익이 연간 600억 정도고 오스코텍은 이제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300억 정도 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원자재 구매비, 뭐 장비 구매비, 개발 인건비 계속 해야 이런 거죠. 되니까. 개발비죠. 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매년 얻어낼 수 있는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6대 4로 나눴을 때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네. 이 밸류에이션이 정말 시급하다고 판단했나 봐요. 제가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저도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일은 보자. 일주일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틀 만에 반등이 이틀 만에, 나와버렸죠. 그쵸. 이틀 네. 만에 반등이 나왔고 그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재가 나왔던 당일에 빠져나가실 분들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것은 이틀 만에 다 소화가 됐고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접어들고 있다. 지금도 사실 주가가 사상 최고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제 임상 3상도 끝났고 FD까지 통과됐으니까 실적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언제 정확하게 몇 분기부터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전문가들 증권계통에서 뷰를 봤을 때는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를 이제 영업이익에 녹여보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유한양행이 6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약 예를 들어서 저는 최대한 보수적인 값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조다. 그러면은 6이면은 제가 3조라고 했죠. 3조에서 15%면 4,500억에 6이면은 대략적으로 2,400억입니다. 그러면은 유한양행의 매출이 거의 5배가 증가를 하는 거죠. 600억 영업이익을 기록하던 기업이 3,00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될 거다. 네, 영업이익이 네. 3,000억이 될 거다. 5배 그러면은 지금 8조. 유한양행이 시총이 8조 5천억이고 퍼가 50 정도 되니까 영업이익이 일단은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크게 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게 없고 다 돌려받는 거니까. 그럼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 고순환이 갔을 때는 퍼가 이 현 위치에서 4분의 1가량 5분의 1가량 된다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물론 퍼라는 게 소용이 없지만 연관성이 크게 없지만 이 유한양행 10의 선행퍼가 20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로직스나 알테오젠이나 뭐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보다는 확실하게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8조 5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부분들 3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시총이 8조 5천이고 이것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이 예상 PER이 한 20배 중반 정도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주가에는 녹아져 있는 거고 앞으로 더 갈 거면은 밸류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실적을 감안해보고 주가만 오른다고 하면. 근데 우선은 반영이 아직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매몰차게 팔아놓고 이제 사고 있으니까 반영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유한양행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물론 유한양행이 탑픽이 아니고 저는 오스코텍을 공략을 할 겁니다. 일단은 비교하기 쉽게 유한양행부터 보면은 예.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조 3천억에 퍼가 58 정도 나오고 있고 시총이 68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지금 영업이익이 600억인데 예를 들어서 3천억을 이제 2,400억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3천억이 됐을 때는 주가가 고정이면 11개월 선행포가 약 한 12, 15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2배가 되면은 한 28, 9 정도 그러면은 그 정도 현 주가로부터 50%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계산기를 조금 더 두들겨 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이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토픽이 유한양행보다는 오스코텍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이 곁들여 주셨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마지막도 테마 가운데 하나로 꼽아봤는데요. 장 초반부터 계속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 양자기술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자기술 아직
아직까지는 뭔가 좀 와닿지는 않은데 이것이 과연 약간 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큰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산업인 것인가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워낙에 좀 생소해가지고요.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하는데 오늘 장 급등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할 걸 그랬어요. 이제 투자분들께서 마지막 주제를 가장 유심히 보실 텐데 철저하게 매매 관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이 양자모는 약간 우리가 손에 와닿는 잡을 수 있는 게 약간 전고체랑 초전도 중간이라고 봐요. 전고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상용화 시점이 2027년, 2028년 이렇게 와닿고 초전도체는 사실 와닿지도 않죠. 근데 이 양자모도 약간 그 정도의 수준이다. 근데 양자모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게 이 양자라는 게 기존의 컴퓨터는 0과 1로 구분되는 이진수로만 처리를 하고 양자모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이는 양자 역학이라는 원리로 처리 속도도 빠르고 보안 기술력도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최첨단 기술력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상용화 될 거다라는 뉴스도 없고요. 이제 막 구글에서 막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국내 관련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걸 확연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양자암호라고 쳐보면은 섹터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예전에 비트코인 때랑 그 다음에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 중국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양자암호가 강세를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양자암호가 거의 2년 가까이 쉰 다음에 오늘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양자암호 사업에서 예타를 면제를 하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양자암호에 대해서 세계 1위를 가져가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말 앵커님 말씀대로 종목명이 생소하고 시총이 1,000억이 넘는 기업이 별로 없고 흑자 기업 자체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뭐 2020년에 어떤 사업에 입찰한 이력이 있다. 아니면 정보통신 이제 3대 통신주랑 어떤 연관돼서 업무란 이력이 있다. 이 정도 기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기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양자모가 오늘을 넘어서 다음 주 초까지도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매매를 못하신 분은 차라리 통신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을 약간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엑스게이트랑 KCS 정도밖에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KCS는 원래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져버려서 이 KCS가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SK텔레콤과 2021년에 양자모 관련 기술 협업을 이제 영위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STO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보안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랑 우리넷 같은 경우도 이제 5G 통신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주로 부각된 이력이 있는데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CQ센도 저는 얼마 전까지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CQ센이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한 다음에 실적 쇼크를 보여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 팀장 저는요 손 팀장이 탑픽으로 준비한 SK텔레콤이 변동성이 작아서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전 적어도 KCS나 엑스게이트 우리로 정도까지만 권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SK텔레콤이나 KT 이런 통신주가 나와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3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